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아주 지긋지긋한 증상입니다. 바로 비염인데요. 아니, 환절기 때만 되면 막 콧물 나서 훌쩍훌쩍 거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증상 바로 비염 맞죠? 네, 맞습니다. 비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춥거나 바람 불거나 온도가 낮아질 때 코가 훌쩍거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는 경우, 이거를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렇게 코가 이게 넘어가는 듯한 증상 염증이 나는 경우를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365일 내내 코맹맹이 나는 이렇게 소리 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염의 일종인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 비후성 비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종류가 다른 만큼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알러지성 비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알러지성 비염은 한의학에서 풍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차가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환절기 그리고 감기 몸살, 춥고 으스스하고 찬기를 많이 느끼고 몸이 추우신 분들, 자주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도 속하고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훌쩍훌쩍한 느낌을 자주 느끼죠. 이런 경우는 몸속이 냉하기 때문에 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저희가 온비법이라고 해서 코를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서 면역력을 키워서 비염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후성 비염? 이건 또 어떻게 치료하나요? 비후성 비염은 알러지성 비염보다 좀 더 염증에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붓고 막히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콧물, 코막힘뿐만이 아니라 편도염, 기관지염, 그리고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이 잘 생겨요. 이게 열이 많은 체질일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에 열이 많은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청폐법이라고 해서 폐를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의 약재를 써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십니다. 어렸을 때 저 중이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비염과 그렇죠. 폐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인후두개 쪽 안쪽에 염증이 있는데 그게 전이가 돼서 빨리 치료 못했거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속에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은 목이 건조하거나 중이염 넘어가요. 그런 분들은 청폐법을 쓰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비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앞에 갑자기 알록달록한 뭔가 뭐 비타민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어 쓰는 약인데 온비라고 해서 코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에 코를 따뜻하게 해서 알러지 비염을 치료하는 온비음이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온비법을 써서 만든 약이에요. 그리고 폐를 시원하고 열을 꺼주는 청폐법을 써서 만든 청폐음이라고 해서 비후성 비염, 편도 붓고 인후도 염증이 자꾸 생기는 비염에 쓰는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저희가 개발해서 만든 특별한 한약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일 것 같은데 아이들만 먹는 건가요? 그렇죠. 비염은 어른들도 오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좀 자주 오고 또 뭐 병원 약을 드시고 빨리 안 낫는다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비염에는 아무래도 한방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격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약입니다. 네,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으로 내방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좋아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재발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 그럼 꾸준히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염은 재발을 해요.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 따라 재발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 평생 감기를 앓고 산다, 평생 비염을 한다, 영원히 낫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험생들 공부하는데 비염이 훌쩍훌쩍 방해되죠. 나도 불편하지만 옆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요. 독서실에서 눈치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감기를 앓고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자꾸 2차, 3차 재발이 돼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성장기 때 면역 기능이 잘 완성이 돼야
어른이 돼서도 비염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비염은 사실 어렸을 때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만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염 사실 평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네.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추워지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으켜져요. 열이 나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네. 특히 대추혈이라고 그래서 목덜미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이 뒤쪽으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 네, 뼈가 네, 있죠. 네. 만져지는 뼈인데 네. 그 부위를 대추혈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따뜻하게. 아 특히나 그쪽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네.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 침을 맞기도 하고 네. 평소에 침을 맞지를 못하시니까 뒤 손으로 따뜻하게 목덜미를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부터 어르신들이 목을 따뜻하게 해라. 항상 스카프나 수건이나 뒷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쪽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몸 전체적으로 코로 가는 경락에 따뜻함이 생겨서 코가 좀 맑은 콧물이 좀 줄어들고 비염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코가 좀 막혔을 때 네. 코가 막히면 여기가 불편하죠. 네. 그쪽의 혈자리를 직접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콧망울 바로 옆에 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네. 이 자리를 콧 잔등으로 계속 비벼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비벼주면서 열이 뜨뜻하게 날때게 해주면은 아까 온비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온비법이에요. 손으로 코를 따뜻하게 열을 전달해서 이쪽을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은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사실 감기에 굉장히 자주 걸리는 체질이거든요. 특히 겨울에 이제 코가 막히면 잘 때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 네. 이쪽으로 누워자면 여기가 막히고 이쪽으로 누워자면 여기가 네, 막히고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요거 마사지법 네. 하면은 코가 뻥 살짝 누르는 것보다는 네. 끝까지 계속 잘 비벼주시면 따뜻하게 해주는 게 따뜻하게 핵심이군요. 해줘요. 그러면은 코가 많이 열리죠. 여러분 오늘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꿀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비염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환절기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가지 마사지 방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한의원으로 내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